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내고 가려면 될까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 창의력 있는 영화를 만들거든요. 자, 주라기 공원 어때요? 이 영화 하나 만든 것이 현대자동차가 2년 동안 만들어서 한 돈하고 맘먹는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 벌어본 거죠. 그리고 AI, 아일랜드 다 재밌게 봤던 영화죠. 틴틴,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벨기에 영화죠, 벨기에. 벨기에 가보시면 곳곳에 틴틴 펠트가 붙어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 영화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 E.T. 그 다음에 조스라든가 인디아나 존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장원. 결국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창의력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이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 조의 시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진로 이그나이트를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한다는 거,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공감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그런 MC의 대명사라고 말을 하는데 유재석의 왜 연봉이 이렇게 높을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그 기업체를 가면 뭐라고 할까? 앞으로 여러분 사장님 이제 나가서 취업을 할 때 그 취업 뭐라고 하죠? 그 면접을 볼 때 10명 정도를 이렇게 넣을 경우에 한 6시간 동안 뭐 여행이면 여행 주제를 토론해봐라 이렇게 하고 가만히 놔둔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낄 시간이 없는 사람. 근데 한 3시간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유재석 같은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이 말 딱 해서 끊어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중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치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유재석을 연구를 하고 하는데 스피치 공식이 n분의 1이라고 합니다. 60분의 1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n분의 1.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10분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분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스피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이 n분의 1. 여러분이 오늘 학생들이 3분씩 말을 할 건데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리액션이 중요해요. 리액션. 유재석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리액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들이 진로 이그나이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원래 영어 행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오셨는데 먼저 이철과 문혁진 학생이 나와서 관련된 영어 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말하기 한 명이 통역을 하고요. 한 명은 알리 권투 선수에 대한 이야기, 자카 바이러스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Chu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We are sophomore. 저희는 2학년입니다. Today I want to introduce the legend Muhammad Ali's life. 저희는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Let's go. 자, 시작하면 될까요? Do you like boxing? I like boxing. 복싱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When I was young, my father bought these sandbag and gloves.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께서는 여기 샌드백과 글러브를 사주셨습니다. Whenever I got stressed, I punch it.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Recently, I read the Ali's death in Time magazine. 최근에 저는 타임 매거진에서 알리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So I want to tell about his life. 그래서 저는 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Which is everything. 이건 정말 힐링입니다.
Ali passed away June 17 at the age of 74. 알리는 6월 17일 7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I think he will be remembered forever one of the most famous for people. 저는 그가 세상에 가장 기억에 살만한 생각합니다. The reason why he began boxing is when he was 12 years old, someone stole his bicycle. 그가 복싱을 시작한 이유는 12살 누군가 그의 자전거를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So he decided to run back to get power. 그래서 그는 힘을 얻기 위하여 복싱을 시작하였습니다. And 1916, this is a long Olympic picture. He got gold medal as heavy lightweight.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헤비 라이트급 복싱으로 그는 금메달을 차지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And he became role model and hero of everybody.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의 롤모델과 히어로가 됐습니다. And he became Islamic person to get the right of the black people.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His real name was Cassius Clay Jr., but he changed his name to Muhammad Ali. 그의 본명은 캐시어스 클레이 주니어였지만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And he's famous for the icon of anti-war and social activist. 또한 그는 반전쟁에 대한 아이콘과 사회 활동가로 유명합니다. And he refused to fight in Vietnam War. 그거에 대하여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And although he got Parkinson's disease, he kept working for years. 그가 파킨슨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동을 계속하였는데요. And he was actor in movie I'm Ali. 또한 그는 나는 알리다라는 영화의 배우로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Do you know this picture? 혹시 이 사진을 아십니까? I think this picture will be remembered forever. 제 생각에 이 사진은 영원히 기억될 사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nd this glove, Ali's boxing glove. 이것은 알리가 썼던 박싱 글러브입니다. It says well online, $3,000. It's very expensive. 이거는 인터넷에서 $3,000 정도의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Fly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This is Ali's famous thing. 이것은 알리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So I hope you constantly challenge many things like Ali. 저는 여러분께서 알리처럼 많은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야, 리액션 중요하다. 리액션. 자, 이어서 문혁진 학생이 자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어로 이그나이트를 맡기겠습니다. Zika virus. Hello everyone, my name is 혁진 Mo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문혁진입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Zika virus. 저는 오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해설자 이철입니다. So what is Zika virus? 지카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It's a kind of fly virus which is finds in Aedes mosquitoes. 지카 바이러스는 플라비 바이러스의 종류인데요. 이것은 순 모기에게서 발견됩니다. First check from the ashes and catch, 지카 바이러스는 붉은 털 원숭이에게 처음에 발견됐는데요. which is within Zika forest in Uganda,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이게 서로 파생됐다고 합니다. For now, people in 40 countries have been infected by Zika virus. 현재 49개의 나라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고요. And keep separating to the world. 지금 현재 정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WHO, WHO에 따르면 about 150 millions of people infected by Zika, 현재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and 4 people died by Zika virus.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Symptoms are
fever, rash, headache, and red each eye.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갈증, 두통, 충혈이 있고요. And the symptoms shows up after 2-7 days after infection. 2일에서 7일 뒤에 그 증상이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The most dangerous thing is the microcephaly, which is found from infection, 임신을 하면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소두증이라는 병이 걸릴지 그 의문이고요. which arouses the temperature ability for giving death. 소두증은 정서 장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Zika virus may transmit by transfusion 지카 바이러스는 수혈을 통해서 감염되고 or sexual relationships. 또 성관계를 할 때 또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treatment is no antibiotics for Zika virus.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항체가 없기 때문에 Zika is treated by adjuvant direct injection. 현재는 아직 보조요법으로 단순히 치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Protect yourself from Zika. You must avoid daytime activities. Develop your protective and make house protection. 모기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낮 활동 피하고 살충제 사용을 하고 긴 옷을 입고 집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And because of the Zika, the Rio Olympic is becoming a big issue. 올해 있을 리우 올림픽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The athletics are reflecting responded because of the Zika virus.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지금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And at last, I suggest guys to be careful with the Zika virus. 저는 여러분들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라고 권고드리고요. And at last, thanks for listening.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어과 관련 행사가 되었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카란 말이 우간다 말이었네. 그지? 너희도 처음 알았지? 지카가 영어 배웠는데 우간다 말이었네요. 안 그래? 자, 다음에는 작년에 그 음악 끝날 때 같은데 오늘은 그 서울 가가지고요. 이 그래픽 CG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왔던 우리 앞으로 영화 감독을 꾸미러 갑니다. 영화 감독. 네, 저는 3학년 2반 손재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지금 많이 영화들이 개봉된 시즌이라서 영화들을 많이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데 CG가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CG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작업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나서 CG가 제일 먼저 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CG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CG라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중반인데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픽을 만들고 영상을 합성하거나 사진을 합성하고 그럴 때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CG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모델링이라는 제작 과정 중에 하나인데 3D 물체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리깅은 3D 물체를 통해 만든 모델링을 통해 만든 물체를 뼈대를 심어서 움직임을 심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한 렌더링은 리깅도 마치고 모델링도 마친 그런 3D 물체들의 표면의 그 색깔이나 물체 느낌 등을 살려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CG 디자이너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G 디자이너가 되려면 많은 감각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미적 감각들을 많이 키워나가면 CG를 모델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림 실력도 많이 키워나가게 된다면
작업을 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찰력을 키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CG 작업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 그림을 그려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D 프로그램 능력들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해 능력을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CG 작업에 대한 자, 지금 늦게 아직 그 뭐죠? 준비가 안 되는데 빨리 다운받아. 지금 3명. 아까 다운 안 받았던 거지. 먼저 이 시간 저희가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분 계셔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수 나와봐. 음악 연출하고 있어요, 지금. 박수. 나와. 음악 연출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애매한 시간에 음악으로 이렇게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좋죠? 작년보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PPT 담당은 우리 이종석 우리 회원이 학생이 하고 있네요. 일어나봐. 이종석. 박수! 그리고 촬영은 아침마다 우리 DJ로 뜨고 있는 우리 누구죠? 소 박사라고 내가 항상 말하는데, 소 박사. 박수. 다운 다 받았어? 다운 다 받았어요? 아까 3명 다운 받았어? 네. 그리고 이제 촬영 또 우리 우영쌤은 이제 실측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셨죠? 이런 거 자꾸 말을 해주고 증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김민우 학생 아까 다운 받았어? 김민우 어디 갔어? 김민우 어디 갔어? 자, 그럼 김동환 학생 인공지능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학년인데요. 굉장히 지금 떨릴 것 같아. 우리 2, 3학년은 많이 해봤는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박수 좀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앞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이고 김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최근 화제가 됐었던 알파고와 와전 기사 이세돌의 와전 대결입니다. 이 대결로 인해 알파고의 승리로 인해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알파고의 상대들은 위와 같은 몬테카를로 서치트리라는 기능이 사용되었습니다. 몬테카를로 서치트리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승률이 높은 그런 수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위 인물은 앨런 튜링입니다. 이 사람은 튜링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기계와 사람이 모두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심판이 그것을 누가 사람인지 모를 시에 그 기계는 기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실험입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인공지능은 의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거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곳곳의 이상 기호를 관측하고 미리 예측하여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손쉽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성 로봇으로 슈보가 있습니다. 이 감성 로봇은 외로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노력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와
얼굴 안에 인식 기능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근 뜰것 같은 무인 자동차의 기술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숙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 같은 기술적 오류를 해결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나 테러 같은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죄학용 가능성도 해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직업을 없애갈 것이라는 단편치에 가능을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감성에 기초한 예술하는 직업 같은 그런 좀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택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좀 이런 주식 투자 같은 분야에도 월등한 분야를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사람은 손해를 냈지만 인공지능은 몇 배의 이익을 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해결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한다면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큰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찬성적이네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세요. 얼어있어요, 완전히 얼어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스피치 시장, 이게 몇 조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이 중에서 나도 강연 같은 데 눈을 한번 떠보겠다. 이 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김민우 왔어요? 김민우? 아니? 자, 우리 김건희 학생은 꾸준히 제가 1학년 때도 만나고 2학년 계속 말해보면 식품 영양학과를 간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학년 김건희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동안 참치, 네, 뭘까요? 네, 가공식품입니다. 네, 우리 생활에는 이런 많은 가공식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재료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식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입니다. 라면으로 시작해서 햄, 또 간장, 또 매일 아침 먹는 우유까지 모든 가공식품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죠? 이 표. 네, 왼쪽은 이제 원재료 표기 난이고 오른쪽은 영양성분 표기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왼쪽에서 보이는 식품 첨가물들을 다뤄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화학 조미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기능은 기존의 맛을 좀 더 강화시켜주거나 맛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많이들 알고 있듯이 MSG가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도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산미료입니다. 산미료는 신맛을 주는 그런 식품 첨가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균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제품이 변질되는 것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스크림, 젤리 같은 과자류에 많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산화 방지제인데요. 탄수화물 식품이나 지방성 식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절임식품, 냉동 생선회까지도 산화 방지제는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이제 거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존제인데요. 식품의 변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로 소르빈산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무지를 비롯해서 어묵 같은 많은 식재료에 사용되는 그런 식품 첨가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발색제입니다. 발색제는 이제 색을 좀 더 진하게,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약간 밋밋한 색깔을 나타내지만 오른쪽에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된 햄은 약간 빨간색 빛을 띠고 좀 더 맛있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밥에 사용되는 어묵과 햄, 소르빈산 칼륨과 아질산 나트륨이 만나게 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조리 과정에서 열과 함께 반응하는 과정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의해서 조리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제 합성 감미료입니다. 설탕에 비해서 수백 배, 또 더 수천 배까지도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치약 그리고 껌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단맛을 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콜라와 같은 그런 청량 음료, 또 오렌지 주스와 같은 과일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내분비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소화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식품연구원이라는 제 꿈을 키우게 됐고 또 더 구체화하고 전문적인 정보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책을 모두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네요. 맞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약속을 했죠. 저희가 이번에는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진로 전담 교사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서 잠깐 일어나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좀 돈을 좀 다른 데 쓸 것을 저희 선물비로 좀 주셨거든요. 감사드리는 박수 좀 드릴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할 거예요. 추첨할 거예요. 추첨. 자, 추첨도 저희는 이그나이트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추첨 방식을 한번 소개할 건데 강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우 학생이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강민성 학생이 축구 끝나고 왔죠? 그러면은 축구 져서 이겼어요. 졌다고 합니다. 골키퍼 했다고 하는데 강민성 학생 와서 그러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 듣고 추첨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복장인데 다운 받았어? 내용이 아까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제 했던 걸로 할래? 네, 하세요. 자, 리액션. 이그나이트를 발표하게 된 2학년 3반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선수에게 있는 축구공은 이 축구공 하나가 22명의 선수를 뛰게 하는 스포츠를 지금부터 설명하자고 합니다. 공이 참 이쁘죠? 이제 축구는 남자만 하는 스포츠가 아닌 여자도 많이 발전하는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구가 보기에는 그냥 쉬워 보이지만 사실과 같은 선수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축구하는 선수들은 20만원과 30만원대의 축구화를 착용합니다. 이거는 착용감이 참 좋습니다. 이런 축구화는 그날의 경기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축구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축구 체제는 학교 축구, 스포츠 유소년 축구, 그리고 학업 축구라고 나눠 있습니다. 클럽 축구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2016년인가 2017년까지는 스포츠가 전부 다 클럽 축구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축구는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선수죠. 사람들은 이런 선수를 진짜 뛰어난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인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선수는 모두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타고난 선수보다 더 뛰어나는 선수 박지성 선수입니다. 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성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의지력으로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축구에는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상입니다. 바로 이 부상은 축구 선수를 목숨과도 같은 참 신비로운 일이죠. 축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상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상 이외에는 또 재활이 기다립니다. 재활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붓기를 가라앉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근호 선수와 한국경 선수가 지금 재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상과 재활이 끝난 후에도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벤치 생활이 시작되기도 하고 유명세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선수들은 저와 같이 축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과 달리 모든 축구 선수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수업을 받고,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말을 잘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성적이 좋을 순 없죠. 솔직히. 그리고 유소년, 이런 어린 나이 때 축구가 그냥 좋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성공하기에는 공부로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지금 이 시간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비록 저도 한 달 전까지 운동선수를 목표로 여기에 왔지만 축구를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선수들만 축구와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은 꿈큰 어린이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와보세요. 너무 말 잘하죠? 스포츠 테스트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영어를 많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한 10분 하다가 자는데 이거 할 때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학교 오는 게 재밌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자, 노트 5번 주는데 이게 지금 그룹이 A, B, C, D로 할게요. 4번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 5번씩 추천해서 앞뒤 사람이 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치면 우리 나누는 걸로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A그룹이 끄터리 번호 한 말해봐. 번호가 뒤에 보면 섞여있어요. 뒤에. 52번이죠. 58번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번호가 58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A그룹 추첨하겠습니다. 노트 5번 장혜수. A, B, C, D 4번 하겠습니다. 자, A그룹에서 번호를 지금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템포 발사하겠습니다. 57번. 다운. 박수, 박수. 5번 주라고, 5번. 5번. 주변에서 알아서 주세요 하세요. 자, 그러면 B그룹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그룹 준비됐지? 자, 노트 5번 장혜수 준비해. 22번. 22번. 네, 가보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C그룹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C그룹 준비됐죠? 자, 추천하겠습니다. 9번. C그룹 9번. 아, 예, 축하해요. 당첨도 되고. 자, 마지막 D그룹에서 추첨하고 다시 대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D그룹 30번. 30번. 없어요? 10권 갖고 10권. 없습니다. 10권. 다시 하겠습니다. 아, 있었어? 30번. 자, 5번. 5번. 주변 학생들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해야 줍니다. 이렇게 나누는 행사예요, 이건. 정중하게 주세요. 자, 알아서 나누시고요. 계속 있으니까 많이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윤성태 학생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 관련 정비사가 꿈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날 활동에 제 꿈을 발표하는데요. 처음이니까 많은 무덤으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꿈인 자동차 정비사 롤모델인 박병일 정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준이는 저희 가장 힘이 어려워 저희 나이 때부터 자동차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젠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걸어가는지 알 정도입니다. 일단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야 자동차 정비나 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70점을 맞고 실기시험에서 70점을 맞고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자동차를 수리하게 된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에는 박병일 원장님이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수리도 많은데요. 오른쪽 사진은 고객들이 편의 휴식을 위하여 칸막이가 의자 등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어디까지 수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기 전에 취업상 유리한 조건들이 위해서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분위기에 말씀하고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데 제가 아주 자동차 대학교를 가려는데 공문 명칭은 자동차 IT 공학 전공이고 영문 명칭은 Vehicle Convergence Technology입니다. 제가 아주 자동차 대학을 가는 이유는 시험을 발전에 90점이 되고 두 번째가 나라의 전문대학 그 다음에 부산전문대학 88점 네 번째가 인천 전문대학 한국블루틱대학교 서울패션대학입니다.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자동차 자격증을 딸 수가 없지만 자동차 도서 안에 이런 자동차 30백과를 책을 읽으면서 기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자동차 딜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입차가 많은데 수입차가 딜러가 많다 보면 돈이 많이 벌게 되고 이런 판매왕 같은 관련이 따라 같이 받게 됩니다. 성태가 앞에 보고요, 앞에 보고. 보관실 어디입니까? 저희 장사장님 이드라이드 신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정비를 잘해서 자동차를 많이 안다면 자동차를 파는 부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신현 학생이 세계 10대 미스터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아침마다 감미로운 우리 DJ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꿈이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계 10대 미스테리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2학년 2반 신현입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거는 시간여행자인데요. 이 사진은 1940년대에서 캐나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문제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게 머리를 세우고 있으며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옷은 M자가 그려진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다음은 노동당 39호실입니다. 이거는 평양에 위치한 노동당 39호실로 1970년대에 김정일이 설치하고 외화머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달러 위조, 지하정 개발, 마약거래, 무기 판매 담당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폐지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운영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네, 다음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이 원전 사고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엄청난 대참사로 이뤄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많이 태어난다거나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워낙 유명한 미국 51구역인데요. 이 51구역에서는 외계인에 관하여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박사가 이 51구역에서 연구를 하고 그 일을 그만뒀는데 그 다음날 방송에서 이 51구역에 대해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자살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셰익스피어 매전제설인데요. 1554년에 태어난 셰익스피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입니다. 네, 다음은 모스크바 지하철인데요. 이거는 러시아에 위치한 모스크바 지하철과는 끊긴 지하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첫 번째 목적은 재난이 났을 때나 아니면은 무슨 국가의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이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나간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바티칸 비밀문서고인데요. 로마에 위치한 바티칸 중앙도시국가에 위치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교황의 업적과 그다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등등 많은 비밀문서가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나라에서 일어난 문경 십자가 사건인데요.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한 산에서 한 남성이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성경 내용 구절을 그대로 따라하여 죽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잭 더 리퍼 사건입니다. 120 몇 년 동안 그 유부녀만 골라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네, 다음은 유명한 9.12 테러 사건인데요.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 중공국가에 의해 이렇게 참사가 났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미국이 일부러 중동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모아이 석상입니다. 이 석상의 신기한 점은 이 재료가 이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며 모든 석상이 다 중앙을 향하고 있고 이 석상은 이렇게 머리도 큰데 밑에 몸뚱아리까지 있다고 하니 더 신기합니다. 이상으로 2학년 2반 신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 학생 목소리 들으면 너무 감미롭죠? 너무나 감미로운 목소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장진담 학생이 작년에 또 하셨는데 올해 또 나오셔서 가상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3반 장진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VR 기계에 관한 주제로 짧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VR 기계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걸로 가상현실이라는 뜻이고요. 요즘에 SNS에 많은 VR 기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VR 기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VR 기기를 사가지고 하는 기어하고 또 하나는 요즘 나온 핸드폰들은 다 이 VR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 보드마카를 쓰면은 VR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VR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VR을 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VR에 관한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학 분야에서 많은 VR이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쓰이는데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VR에 장착하고 이렇게 직접 신체에 관한 걸 배우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또 VR 기기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배경이 자기가 원하는 게임 배경으로 바뀌면서 재밌게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위험하니까 잘 운전해야겠죠. 또 이거는 VR 기기를 이건 스포츠 관람을 하는 것인데 VR 기기를 장착하고 보는 건데 이걸 쓰고 하면은 선수들이 직접 경기하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VR 기기로 영화를 보는 것인데 요즘에는 VR 기기가 많이 발달돼서 VR 기기에 관한 걸로 나오는 영화는 모든 시점과 관점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VR 기기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메이플 스토리인데 작년 지스타에서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인크래프트로 VR 기기로 이미 출시가 돼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VR에 관한 이렇게 대학이랑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직업으로 선호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아주 전망이 복잡합니다. 진로로 선택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이면은 이 VR에 관한 직업이 1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창의력을 기계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지금 반절 딱 끝났습니다. 지금 20여 분의 지금 우리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반절 끝났어요. 반절. 자, 이어서 이제 김동현 학생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국어의 신, 공부의 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케이 리그나이트에 참여하게 된 2학년 2반 3번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야구, 축구, 농구 세 가지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 스포츠죠. 이 스포츠들을 보면 떠오르는 메이커가 하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그 메이커인데요. 바로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보고 니케의 글자를 따서 나이키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모양 또한 니케의 날개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키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스포츠 분야에서 원탑인 메이커가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나이키가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그럼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나이키는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의 마케팅,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두 가지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인데요. 이것은 스포츠의 마케팅입니다. NC 다이노스의 단디라는 마스코트가 연봉 계약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 여기는 맨유의 동방저우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시아권에 자신들의 팀을 열리기 위해서 동방저우라는 중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아시아권에 자신의 팀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레드불인데요. 레드불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의 선두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주인이 뭔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 39km, 지상 39km의 성층권에서 우주인이 떨어지고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것을 레드불이 후원해서 자신의 메이커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이키의 대표적인 메이커죠. 조던입니다. 농구하면 조던하면 농구라는 말이 많이 떠오르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메이커인데요. 나이키는 조던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실천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런칭한 그 메이커인데요. 아쉽게도 조던은 원래 나이키보다 아디다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스포츠의 마케팅의 두 번째,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2000년대 초를 풍미한 골프의 황제인데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통해서 나이키에 벌어다 준 돈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통한 마케팅은 타이거 우즈가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형 호날두입니다. 축구하면 호날두가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키는 자신의 그 메이커에 관한 애착이 정말 강해서 팀 유니폼인 아디다스,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제외한 모두 나이키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클 조던처럼 자신의 이름을 딴 농구화를 발매했는데요. 여기 르브론이라는 농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리 맥길로이라는 선수입니다. 맥길로이는 나이키의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의 광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축구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5천만을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광고이고, 여기 이영표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여기 이영표가 나와서 저스트 듀잇이라는 문구를 외치면서 화제가 되었던 광고입니다. 청년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주었던 광고이고요. 방금 말했듯이 나이키의 표현은 저스트 듀잇입니다. 그냥 해라는 뜻인데요. 방금 말했듯이 청년들이 이 나이키의 저스트 듀잇을 보고 상당히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이키의 이런 사소한 것, 저스트 듀잇, 그냥 해, 이런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감을 주어서 우리에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 저희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어의 신이가 아니겠죠. 정말 말을 막 속삭이지 잘하네요. 자, 이어서 이세창 학생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 저는 이 페르마가 맨 처음에 자동차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페르마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딱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케이 이그나이트에 참가하게 된 1학년 3반 이세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좀 실수할 수 있지만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월 달쯤에 저희가 진로 체험을 위해서 서울 탐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 서울 탐방 중에 여기 교보문고를 다녔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도 그다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편인데 그런데 저는 교보문고를 한번 다녀오면서 어떤 한 책을 먹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어떤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인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 중에서 풀리지 않았었던 난제 중에 하나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 나와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요. 그 뒤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인물들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책 내용에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 말고도 이런 마감진이나 아니면 탱그램 아니면 하노이 탑 같은 수학적인 재밌는 퍼즐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는 편이어서 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하면은 여기 나오는 표정처럼 이런 표정을 지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나마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책을 읽는데 그렇게 많이 큰 어려움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제를 그러면 한번 돌려서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꿈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 꿈의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단 서울대에 있는 수학과를 가는 것이 일단 제 첫 번째 꿈이자 목표입니다. 저는 그 서울대를 가서 수학과에서 좀 더 수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여기 나오는 매스매지션, 즉 수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수학자가 돼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치들을 수학을 통해서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 제 앞에 많고 좀 가기 힘든 그런 가시밭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계속 궁금해하는 것과 끝까지 알아내려 하는 저희 장점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 이 가시밭길들을 다 헤쳐나가고 제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과에 가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진석 학생이 이종석 학생과 둘이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MSG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진석, 이번 신태인 이그나이트에 참여하게 된 강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만들어준 이종석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MSG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화학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말 그대로 모노소듐 글루미나게이트, 글루탐산이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조미료의 대명사이자 최초 대량 생산된 조미료죠. 여러분이 생각된 인공적인 조미료도 맞는 말입니다. 먼저 MSG에 대한 배경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MSG의 배경은 다시마국물만에서 착안해 연구를 시작 다시마에서 얻은 글루미탄산을 조미료로 부터시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께서 MSG를 넣었을 때 느끼는 감칠맛은 바로 다시마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SG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개인적으로 MSG에 대한 부정적인 시작은 1960년대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음식을 다 먹고 두통모세를 당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은 MSG의 과다 사용이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이죠. 솔직히 이건 연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시듯이 두 번째는 잘 알려진 G 실험에서 MSG 노동액을 과다 투여한 것입니다. 네.
G 같은 경우는 설치류입니다. 그래서 몸의 신진대사가 좀 높기 때문에 흡수율이 재빠릅니다. MSG에 대한 무첨가 앞에 보시듯이 저 로고도 많이 봐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MSG 무첨가라고 관계를 내세우면서 MSG에 대한 편견의식을 또 심어주게 된 거죠. 저 앞에 보시듯이 아래 보시면 정성을 담은 건강한 맛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MSG를 빼고 나면은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뒤에 보시듯이 앞서서 낯익은 판사님을 보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MSG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은 저 앞에 계신 판사님처럼 이제 안 돼, 빨리 돌아가, 거칠 생각 없어 이런 생각처럼 MSG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고가 인식이 잡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MSG 원료인 글루타민산은 자연계의 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저희 몸에서도 스스로 합성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모유가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몸에서도 스스로 합성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토마토에 글루타민산이 들어가고요. 또 콩이나 고기처럼 단백질이 많은 곳에 글루타민산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꼭 인공 조미료만이 그렇게 화학적인 맛이 아니라 자연의 맛처럼 콩이나 고기, 아까 말하신 다시마 맛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MSG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연 글루타민산과 인공 글루타민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아직까지 인공적인 오각 그리고 또 자연에서 만든 것을 따라 구분한다는 것의 과학적인 근거가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되겠죠.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농도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백평희 당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께서는 식품 첨가물을 아무리 먹어도 2시간 이내에 그렇게 다 배출이 되고 몸속에 누적이 되지 않는다면서 안심하고 많이 먹어야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의 결말은 이겁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아니하면 못하다. 첨가물의 사용 기준 및 섭취량을 정확히 아시고 적당량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음식물을 좀 더 맛있고 즐겁게 섭취할 수 있게 분명합니다. 이상 저의 하고 싶은 말 다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 학생은 쉽게 말해서 농심 라면 이런 회사를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맞죠? 네, 농심 그런 회사.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한번 났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한 2번 더 하고 추첨하고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 학생. 이거 끝까지 자,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금속공예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그나이트 때 참가하게 된 3학년 2반 김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금속 디자인이라는 공예인데요. 제가 체험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공예를 하기 전에 이처럼 디자인의 초안을 따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게 될 펜던트의 모양은 이렇게 2번째 모양으로 만든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은색 막대가 보이시나요? 이 은색 막대는 원래 199.9%의 은으로 만들어진 건데 주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92.5%로 가공해서 은을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도자기 위에 붕소라는 가루와 함께 너 나와. 너 제일 나와봐. 이나봐.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이 도자기에 붕소라는 가루와 함께 은 가루를 섞어서 불로 데워서 점점 반짝이게 되면은 여기 거푸집에
은 액체, 그러니까 빨갛게 된 은 액체를 넣어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은 막대를 구부리고 이렇게 휘어서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 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태창제를 이용해서 태창제를 이렇게 딱 대고 절단기를 이용해서만 자를 수 있는데 이 태창제는 각 나무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나무도 굉장히 귀한 거라서 구하기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정확히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납땜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그 납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은은 순 92.5%로 되어 있고 이 땜을 잇는 은은 72.5%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면은 은이 녹는 녹는 점이 예를 들어서 100도라고 하면은 이 72.5%는 더 빨리 녹아서 전체가 녹지 않고 그 부분만 녹아서 은이 붙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은을 붙이게 되고 이 붙인 은을 유산이라는 액체와 물을 섞어서 그 혼합물에 끓이면은 이렇게 원래 은색이 아닌 그 하얀색 돌처럼 모양이 나오는데 이 거친 과정을 이제 이 줄이라는 막대와 핸드슈퍼라는 은을 더 반짝이고 광택이 나게 만들 수 있게 다듬어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반짝이는 모양을 만들게 되고 이제 체인을 붙여서 이런 가게 케이스에 담으면 목걸이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 금속공예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서울에서 가서 금속공예를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제 지식을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했다는 게 너무나 큰 재능 같아요. 너무 부러운 재능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 학생이 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폭발적이네. 최고의 모터사이클 할리데이비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박승재 학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할리데이비슨. 아시죠?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박물관에 가면요, 이렇게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제 KGS는 여기서 KGS는 철장, 즉 이제 차를 이야기하는데 라이더들한테는 차가 철장 같아서 라이더들 배려를 위해서 이제 오토바이만 주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마리사 밀러라는 미국 모델로 미국 홍보 대사와 이제 할리데이비슨 홍보 대사로 활약한 바가 있고요. 웃는 모습이 참 이쁘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 사진이 이제 1903년에 미국 미스콘신 미러키에서 할리데이비슨 회사를 공동 설립한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초기 모델로 그냥 자전거에다가 모터만 단 것 같죠. 네, 거의 19세기 초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거의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건 2차 대전 때 미군들인데요. 할리데이비슨은 이제 전술용 오토바이로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이제 샷건 부대도 있고요. 멋있죠? 한국에는 1950년대에 처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터미네이터의 아노드 슈왈제네거씨. 야, 얼마나 멋있어요. 팬텀이 타고. 그 다음에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주덕씨. 이래서 이제 할리데이비슨 터미네이터 오토바이라는 이미지로 강하게 굳어졌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락스타나 연예인들 협찬해주는 회사로 활약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여기 본조비, 그리고 주다스 프리스트, 로 펠포드, 그리고 이제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네요. 참 멋있죠, 이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설명하게 된 것은요, 저에게는 꿈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미국 횡단의 꿈.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 그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상상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라이더의 아버지와 같이 오토바이 타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아버지를 동경하면서 저도 멋진 라이더가 되고 싶다고 꿈을 꿨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모티브. 네, 어느 날 저는 그 원위크라는 그 시한부 인생의 남자에 관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횡단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만약에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다면 미국에는 루트 66 여기 LA부터 시카고까지 통하는 길인데요. 진짜 여기 19세기에는 이제 마차가 달리는 길로 쓰였지만 지금은 여러 라이더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Go constantly in the direction of your dreams. 도로의 라이더처럼 여러분도 꿈을 향해 자신있게 달려가시오. 왜 화나는가 알겠어요. 왜 화나는가. 그런데 우리 박성기 학생이 이 꿈을 이룬 다음에 학교에 와서 그 꿈을 이룬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그 상당한 이야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종석 학생 추첨. A, B, C, D 추첨하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알죠? 대포 쏘는 거.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 자, 준비하시고 A 그룹 뽑겠습니다. 자, 노트 5번 준비. 대포 여기 버튼 누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16번. 자, 축하합니다. 자, B 그룹 추첨하겠습니다. 준비. 추첨. 37번. 없죠? 없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56번? 없어? 56번? 축하합니다. 주세요라고 공손하게 하셔야 돼요. 자, 10으로 가겠습니다. 10으로. 자, 추첨. 52번. 없지? 없지? 네, 없어. 네, 다시. 6번. 6번. 예. 자, 마지막 D그룹 추천하겠습니다. D그룹. 52번. 없지? 없어? 없어. 다시 하겠습니다. 2번. 야, 축하합니다. 다 타네요. 네, 정중하게 주세요라고 부탁해야 줍니다. 네, 이어서 계속 준비하도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지환 학생과 김대수 학생이 협업을 해서 농업에 관련된 진로가 농업에 관련된 거로 간담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6인 아이들이 참여하게 된 상황인방 국장입니다. 김대수 학생과 같이 협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구성은 이렇게 준비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농업 기술의 발달인데요. 예를 들어 로봇이나 기계에 대해 발달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네, 이와 공식의 기술은 현재 농촌에서 약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약을 주게 되면 논에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과학기술을 발달하는데 드론이 개발됐는데요. 드론에 이제 농약소를 달고 이제 무선 기술을 간편하게 조종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시는 부분은 지금 일본에서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딸기딸이 로봇이고, 이제 밑에 보이시는 로봇은 미국에서 개발되는 중이라는 양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제센터에서 농업관측 센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태풍을 대비하여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요령과 다양한 관리 요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은 앞으로 이제 농업 관련 사업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안동에서는 이제 고구마킹이라든지 농장체험, 우리는 직접 수확하여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선 체험과 그다음 직접 농사를 짓는 농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적 유인과 외부적 유인인데 2차 산업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2차 산업이란 이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이제 연계함으로 이제 다양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딸기딸을 로봇 식당을 처음 알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진열한 학생,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구 온난화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나온 3학년 4반 진연환입니다. 다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해 들어보셨나요? 지구 온난화는 크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과 지구 온난화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불과 40년 전만 해도 지구 냉각화가 크게 이슈가 됐는데, 갑자기 4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 온난화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기사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지구 온난화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 효과와 태양의 혈전 폭발에 의한 주기적인 자연현상 때문인데요. 일단 온실가스 효과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은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를 둘러싸 지구가 더워지도록 하는 현상입니다. 탄소 배출량 증가로 20세기보다 21세기에서 기온이 확 올라가게 느끼죠. 하지만 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 것이 아닌 기온 때문에 탄소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전세시대 때 고온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구온난화는 주기적인 자연현상이라는 의견이 좀 더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화석연료의 수명은 불과 5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에너지 개발하는 발달함에 따라 화석 연료량도 더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수많은 암울한 예측들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보다 오히려 기술 발전을 추진해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게 올바른 길 아닐까요? 이상 진영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중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로에 관련된 지금 온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 오늘 3명이 남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3분이면 끝나지만 n분의 1이라고 했지. n분의 1. 여러분의 반응이 이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리액션 알겠죠? 마지막 3분 여러분의 강렬한 리액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정덕수 학생 나와서 프로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희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2반 24번 정덕수입니다. 제가 먼저 제가 되고자 하는 직업인 프로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로듀서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 방송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요. 그 다음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방송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 그 계획을 토대로 방송을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먼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예전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도 아주 큰 유명세를 탔었죠. 제가 본 김태호 PD의 무한도전의 성공 이유는 아마도 이 6멤버들, 지금은 7멤버죠. 이 멤버들의 각각의 개성이 정말로 어우러져서 이 무한도전만의 독특한 색채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한도전의 멤버들만이 아니라 김태호 PD의 이런 도전 정신이 아마도 이런 CG 같은 웃음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무한상사는 무한도전에서 가장 보고 싶은 프로그램 1위로 선정이 됐었죠. 봅슬레이 편도 있고 달력 모델 같은 아주 도전 정신이 큰 가치를 이룹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KBS에 있었던 나영석 PD입니다. 나영석 PD는 1박 2일이나 TVN에서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스타 프로듀서가 되셨죠. 먼저 나영석 PD께서는 처음에 KBS의 공채 PD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박 2일을 연출을 그만두고 TVN으로 옮기면서 프리랜서가 됐죠. 프리랜서 PD가 되면서 꽃보다 시리즈나 삼시세끼 같은 아주 빅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나영석 PD의 성공 요인은 이 3가지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엠파시, 공감, 펀, 재미. 아마도 이 3가지가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큰 재미를 만들지 않나 싶네요. 저도 나영석 PD의 프로그램 정말 즐겨봅니다. 제가 되고 싶은 꿈은 KBS, SBS, MBC 이 소위 방송 3사라고 불리는 이 방송 3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게 꿈인데요. 방송 3사 말고도 TVN이나 엠넷 같은 굉장한 케이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이런 왼쪽 그림같이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재미를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P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듀서 정말 되기 어려운 직업이에요. 프로듀서. 저도 한때 프로듀서 되기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 와서 하고 있잖아요. 프로듀서. 자,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강력한 분을 오시네요. 남은서 학생인데 정말 독특한 주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IS.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 인정할 참여된 2학년 반 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기술이 증거가 발전할수록 이 기술을 이끈 천재들과 사람들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세종대왕도 있고요. 또 현대 과학의
기술제의 융동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세상에 또라이들도 많아지고요. 그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독일을 군주주의와 독재를 이끈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낸 내국노 일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의 또라이를 본다면 저는 김정은 수령과 또는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 또는 야쿠자 산업회 마피아와 같은 거대 경단들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건 얼마나 지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자신이 또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저는 바로 IS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자기들이 IS라고 우기는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IS는 나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IS는요,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와 스니파와의 대립 간에 극단적으로 나오게 된 이슬람 극단 무장 단체를 IS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IS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IS는 파리 사태에서 파리에 있는 공연장에서 총질을 해서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직도 파리에는 이들을 위한 춤을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 뉴스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한국에는 IS에 넘어간 일명 김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IS에 됐죠.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IS에서 금강이라고 유치되는 사진입니다. 네. 이 밖에도 IS는 12살의 소녀를 강간하려는 신에게 간다는 이슬람 경전에도 없는 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취재하러 외국 기자를 참수하는 게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쓴 기사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이 IS에 대한 어원적 연구를 들어가면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 그들의 사상을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이슬람 국가라는 단어 표현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대에서 오바마나 프랑스 대통령은 IS만 단어를 안 쓰고 다에시라는 내용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실제로 올랑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다에시라고 쓰는 내용을 캡처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다에시는 어떤 뜻이냐면요, IS를 짓밟다. 다에시라는 이라크 언어를 바로 다에시랍니다. IS 내에서도 다에시라는 걸 쓰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도 IS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IS가 저희 한국에서 테러 공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IS를 정차 다에시라는 언어를 쓰게 만들고, 우리도 IS에 대한 관심을 정착 안 된다면 저희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에다가 놓은 이유를 알겠죠? 정말 말 잘하고 아마 임팩트도 성공할 것 같아요. 전번에 마지막 우리 부회장님 나오시는데 정치적이잖아요. 학교에 대한 정치적인 가지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민감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나와서 누구한테도 맞다. 부담스럽고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나름 재미를 장식하게 된 아나운서 심평고등학교의 학생 장민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고 그러실 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동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딱 정리해주는 게 뭐다? 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정리된 표처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질 게 나왔는데요. 여론조사에 이렇게 약간 간단한 형식으로 나오는 지표라고 하시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거 한 번만 읽어줄 수 있으십니까?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시겠는데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표로 나오는 건 짝짝짝.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봄으로써 빅데이터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욱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돋보기 그림이 있는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이 세상을 더욱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한 가지 쪽에서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에도 발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시스템을 저희 학교에 도입을 해서 자생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깔때기라는 동아리인데요. 최근 총 2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에 알고 있나요? 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86%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50%를 넘고요. 그리고 3학년 이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내 휴지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고 휴지를 휴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화장지 구매하는 그 설치되는 것에 좀 막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될 때 이 당시에 3개의 당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당을 좋아하고 어떤 후보를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론조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당신의 지도자를 훌륭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실 수 있는 이 나라의 인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2016년도 우리 진로 이벤트를 마치겠는데요. 아까 거기 여론조사에서 우리 돈 넣잖아요. 화장지. 전 몰랐는데 한 번 넣는데 200원이라면서요. 비쌉니까? 공통적으로 비싸다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교장선생님 총평 드리기 전에 우리 진로 전담교사님께서 오늘 상담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교장선생님 총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 20명 학생들의 이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고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신태인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꿈을 위해서 가장 크게, 가장 큰 리액션은, 자, 3초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상담을 해오고, 저기 3학년 학생들, 1학년 때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노가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그 학생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선생님 그때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 1학년 학생들 비록 꿈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 발표하는 우리 20년들은 우리 개개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이그나이트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생님께서는 진로 전담교사로 불려주셔야 되거든요.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모든 것이 교장선생님의 그런 허락과 지원과 기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총평 잠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리액션 좀 해드릴까요? 처음부터 총장님이 다 봤는데요. 아마 저쪽에 앉아있는 학생들 분명히 리액션 한 건가요?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건 아니죠? 자, 잠깐 길게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요. 수명 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이걸 이끌어주신 우리 이재승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그나이트 행사 즉
발표는 어느 학교도 아마 흉내내지 못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농촌에 있는 학교지만 전국의 어느 학교 못지않은 그런 여러분들의 끼와 또 꿈을 마음껏 이 자리에서 보여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또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분야가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평을 하면서 부탁을 드린 것은 이 분야별로 이 직업별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발표해보는 것도 비교 대조가 되겠다. 같은 그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똑같이 경청해 주시고 선생님들 이렇게 서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중에는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자기 생각에도 실력 발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부족한 것이 잘한 것보다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절대 서운하게 생각 말고 내년에는 더 훌륭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학생들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기념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생님 오시고 진로 전담부 선생님도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념